두 번째 사례는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30대 중반 여성분이신데, 자, 이분은 6개월 전에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갑자기 이제 월경을 하는데 피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더랍니다. 자, 여기 어머님들 많고 여성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너무 놀랍니다. 예,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바로 산부인과에 가게 되는데,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서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궁근종의 크기가 약 한 6cm 정도 진단을 받으셨는데, 6cm면 상당히 크기는 한데, 이게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수술을 이제 보통 권유하게 되는데, 예,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신데, 예, 결혼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임신 같은 경우에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아보자.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으려니까 아무래도 좀 주위에서 듣는 게 아니습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한방 쪽 치료를 좀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내원하신 분이신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다른 증상을 물어보니까 평소에 이제 헛배가 잘 부르시면서 트림도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랫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약간 본인도 눌러보면 좀 또 통증 같은 것이 좀 있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좀 어지럼도 많이 있으시다 그러고. 자, 그럼 이제 자궁근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자궁근종은 이 자궁 평활근계, 자궁 근육에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양이라는 거죠. 보통 35세 이상의 여성 중에서는 5명 중에 1명, 생각보다 많습니다. 20% 가까이가 생긴다고 그러고, 이 자궁근종은 다행히도 폐경 이후에는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만은 자궁근종의 성장의 어떤 큰 원인이 되는 게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뭐 에스트로겐이라든지 뭐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뭐 성장 호르몬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무래도 폐경이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분비가.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는 자궁근종이 많이 약화가 됩니다. 예. 근데 치료로는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요법에 뭐 소파술이라든지 자궁적출술, 뭐 근종절제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자궁근종을, 이게 근종을 설명할 거 이제 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덩어리 종양으로 와가지고 두 가지의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기체형과 혈어형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체형은 한마디로 뭐가 있냐면 기가 뭉쳐서 생기는 증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가 뭉쳤으니까 덩어리 종괴가 단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단단하니까 누르면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부위가 이제 왔다 갔다 물렁물렁하고, 자, 이런 것을 기체형이라 그러고, 혈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봤지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피가 뭉쳤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기체형이 발전이 되는 경우인데 어혈이 뭉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덩어리 좀 단단하죠. 단단하니까 이제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된다 그러고, 이제 단단하니까 누르면 어떻습니까? 딱딱 아프죠. 아프니까 만지지 말라고 싫어하는. 그래서 딱딱하고 만지기 싫어하는데, 이것은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체형이 오래되면 혈어형으로 발전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진을 그럼 해봐야 되겠죠. 복진을 하니까 복부 전체가 좀 차가운 느낌이면서 중안부가 좀 이렇게 좀 약한 압통을 느끼셨고요. 양하복부에는 당연히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배꼽 아래 쪽에 이제 만졌을 때 이제 덩어리 촉진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이렇게 덩어리가 움직였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움직이면 기체형. 어우, 똑똑하시네. 너무 집중하시는데 제가 긴장이 되네요. 자, 맞습니다. 기체형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맥을 짚어보니까 신경성 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양쪽 이 맥의 뒤쪽 맥을 신장맥이라 그러는데, 이 신장맥이 좀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제 신장 쪽에 약하니까 기가 허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혀를 보니까 혀의 색이 연하면서 약간 약하게 백태가 끼고
가에 이제 치은이 보이는 그러면서 이 끝에는 또 이렇게 혀가 붉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가 뭉쳐서 생기는 기울형의 설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분은 이제 기의 순환이 뭉쳐서 생기는 이제 작은 근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가 뭉쳐서 생겼으니까 치료는 당연히 기를 순환을 좀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자궁에 생겼으니까 자궁의 기운을 돌려서 이제 막힌 기를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료를 해드리는데 하니까 이제 아랫배 쪽에 덩어리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순환이 되니까 아까 아랫배가 좀 차갑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차가운 체온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기혈의 순환이 이제 좋아진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일 먼저 물론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제일 좋은데 이제 보통 우리가 부인과 질환에 있어서는 생리를 한 2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암묵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생리를 보니까 생리량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좋아지신 거고 그리고 이제 하복부를 만져봤는데 덩어리가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생리까지 더 봐야죠. 2번째 생리까지 확인을 하니까 이제 똑같이 예전 생리량이랑 똑같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산부인과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도 눈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종양이 한 1cm 정도로 줄어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사실은 임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아지니까 다행이라고 말씀했는데 문제는 이 작은 근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상이 호전이 되더라도 덩어리를 완전히 없애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남아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병력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초음파 같은 진단을 같이 좀 지속적으로 해서 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아무튼 장근종도 증상을 잘 판단해서 한의학적인 치료 관점에 따라서 치료해서 좋게 만들어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